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투토 6회차 최종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경기력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픽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위 레반테와 18위 레가네스의 경기인데요. 레반테는 홈에서 5승 2무 3패, 레가네스는 원정에서 5무 5패로 레가네스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레반테는 라두야 선수가 이번 시즌 16경기 출전을 했는데 부상이고요. 레반테는 1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현재 4연패 중입니다. 레가네스는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초안픽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지난 회차에 있었던 그 벌리와 아스날의 경기처럼 벌리가 17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고 아스날은 반대로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경기는 무승부가 없다고 보고 저는 승패로 나눠서 봤었는데 무승부가 떴었네요. 근데 그 회차에서 있었던 경기와 좀 비슷한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레반테가 좀 앞서고 있고 일단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그 이유는 레반테가 지금 4연패 중인데 경기력을 봤을 때 5연패를 할 만큼의 경기력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비가 좀 미드진이 수비를 좀 도와주지 않아서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공격진을 봤을 때 한 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고 또 라인이 높고 좀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데 레가네스가 그 뒷공간을 잘 이용을 할지에 대한 여부도 의구심이 좀 들고 그리고 레가네스 엔네시리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한 여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가네스가 지난 경기 승리했는데 2연승에 할 만큼의 경기력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저는 마찬가지로 무승부를 제외를 한 상태에서 승패로 나뉜다면 레반테를 보고 초안픽과 동일하게 레반테 승으로 갔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특이하게 초안픽과 저는 최종픽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는 거의 그대로 갔어요. 한 경기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위 피오렌티나와 4위 아탈란타의 경기인데요.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3승 4무 4패, 아탈란타는 원정에서 6승 4무 1패로 피오렌티나의 홈 성적보다는 아탈란타의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이구르 선수가 스팔에서 이적을 해왔고요. 두 팀 다 뭐 연승, 연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무승부의 빈도가 높고 아탈란타가 최근에는 그다지 좀 무승부가 좀 많고 좀 경기력 자체가 아무래도 라인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좀 공격 위주로 하는 팀이다 보니까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중거리를 좀 내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탈란타 경기력을 봤을 때 아탈란타가 맞는데 또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무승부가 많고 아탈란타도 원정에서 무승부가 많은 점을 봤을 때는 또 상대 전적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무승부도 가야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다. 단통을 가기에는 좀 위험해 보여서 저는 무승부를 받쳐서 무패로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3위 헤타페와 5위 발렌시아 경기인데요. 헤타페는 홈에서 6승 3무 2패,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3승 2무 5패입니다. 발렌시아는 화요일날 컵 경기가 있었는데 1군으로 나왔었고 그라나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여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맞대결로 해서는 3대3으로 비겼고요. 헤타페는 데이베르손 선수가 이적을 해왔고요. 현재 3연승 중이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입니다. 발렌시아는 2연승 중이고요. 두 팀 다 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경기력이나 여러가지 뭐 컵대회 상황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헤타페가 맞는 것 같아요. 헤타페가 경기력 면에서는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3연승 중이라는 부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4연승을 발렌시아 상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무승부를 받쳐서 동일하게 갔고요. 두 팀 다 좀 라인이 좀 높은 편이죠. 라인이 높은 편인데
역습에서 스피드는 오히려 저는 발렌시아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굉장히 승패에도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경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헤타페가 일단 발렌시아 자체가 압박에 굉장히 고전하는 팀인데 헤타페가 좀 라인이 높은 편이고 강하게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저는 헤타페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승부로 가면 안전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헤타페의 단통승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무승부를 받쳐서 동일하게 승부로 갔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2위 토리노와 16위 삼프도리아 경기인데요. 토리노는 홈에서 4승 2무 5패, 삼프도리아는 원정에서 2승 1무 7패로 굉장히 좋지 않네요. 토리노는 마짜리 감독이 경질이 돼서 모레노, 롱고 감독이 왔습니다. 롱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의 경험은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리노가 마짜리 감독의 대표적인 그 포메이션이 3백인데 그 3백을 아마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토리노 같은 경우는 지금 3연패 중이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삼프도리아는 카프라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파르마로 이적을 하면서 그런 공백이 생긴 삼프도리아예요. 그래서 저는 경기력 부분이 최근에 토리노가 좋지는 않지만 근데 토리노 좀 불안하긴 해요. 토리노 불안하긴 해서 일단은 저는 단통으로 이 경기를 투포를 쓰기에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통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단통 승을 감독 버프로 경질 버프로 저는 승을 받고요. 이 경기는 따로 가져가는 픽에서는 좀 많이 불안한 경기여서 무승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프도리아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또 한방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비아딘이나 아니면 칼간지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또 한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무승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6위 에이티 마드리드와 10위 그라나다 경기인데요. AT는 홈에서 6승 3무 1패, 그라나다는 원정에서 2승 2무 7패고요. AT는 트리피어와 펠릭스가 부상이고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라나다는 원정에서 7연패 중이고요. 그러나 화요일날 꼭 경기가 있었는데 거의 1군이긴 했지만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발렌시아를 잡았어요. 물론 PK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좀 최근에 좀 지난 리그 경기도 에스파뇰을 잡았고 컵 경기도 발렌시아를 잡았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물론 펠릭스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클 수도 있겠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좋진 않나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4경기째 아무리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좋진 않다고 하더라도 4경기째 승리가 없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이변을 보지 않고 단통 승으로 동일하게 갔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9위 헬라스 베로나와 1위 유벤투스의 경기인데요.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5승 3무 3패 그리고 유벤투스는 원정에서 7승 2무 2패 베로나는 일단 20년 만에 7경기째 무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베로나가 수비가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록을 보니까 리그 최다 클린시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점도 굉장히 적은 팀으로 보이고요. 수비적으로는 그나마 좀 세리에서는 안정적인 팀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베로나고요. 지금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어요. 보리니가 이적을 해왔고요. 근데 지금 수요일날 리그 경기가 있었어요. 1군이 당연히 나왔고요. 라치오와의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스테판스키와 파치니는 여전히 결장을 했고요. 저는 이 경기 좀 무승부도 가져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긴 했지만 유벤투스가 8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베로나가 만약에 졌다면 좀 무승부도 받쳤을 것 같은데 베로나가 비겨가지고 라치오와 그래서 좀 체력적인 여파도 있을 것 같고 또 8경기째 무패를 할 만큼의 저는 경기력이라고는 조금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유벤투스도 압박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지 않고
베로나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22 에스파뇰과 17위 마요르카의 경기인데요. 에스파뇰은 홈에서 4무 7패로 승리가 없는 모습,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1무 9패로 역시 승리가 없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마요르카네요. 에스파뇰은 에스피노사 선수가 13경기를 뛰었던 선수인데 부상을 당했고요. 카브레라 선수가 헤타페의 거의 주전급인 선수가 이적을 해왔습니다. 에스파뇰 홈에서 3연무 중이고 마요르카는 2연패 중이고 원정에서도 2연패 중입니다. 이 경기도 좀 불안해 보여요. 근데 저는 일단 무승부를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홈에서 지금 3경기째 비기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첫 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동일하게 승으로 갔고요. 따로 가져가는 픽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무승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22 스팔과 13위 사스올로의 경기인데요. 스팔은 홈에서 2승 2무 6패, 사스올로는 원정에서 2승 4무 5패입니다. 스팔은 팔로스키가 칼리아리로 이적을 했고요. 이고르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피오렌티나로. 그래서 전력 누수가 있는 스팔이고요. 지금 2연패 중이고 홈에서는 3연패 중입니다. 9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사솔로는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일단 상대 전적을 보시다시피 좀 사솔로가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우세한 것 같은데 배당을 봤을 때는 사솔로의 배당이 상당히 높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낮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무승부를 가야 될까도 고민이 좀 되는 그런 경기인데 일단은 스팔이 좀 전력 누수가 있고 사솔로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사솔로의 공격진이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사솔로를 가면 계속 뭐 무승부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경기력을 보고 동일하게 스팔의 패로 갔지만 이 경기도 따로 가져가는 픽에서 무승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무패로 스팔의 승은 없을 것 같고 무패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패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8위 소시에다드와 9위 빌바오의 경기인데요.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5승 2무 3패, 빌바오는 원정에서 1승 7무 3패입니다. 두 팀 다 오늘 꼭 경기가 있어요. 그 명단은 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최종픽 영상에 댓글로 마찬가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바스크 더비예요. 바스크 더비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전적이 나쁘지 않고 빌바오가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고 7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의 승은 가져가지 않았고요. 이알라멘디가 복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빌바오가 원정에서 3연무 그리고 원정 4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 5경기에서 4무 1패인데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승패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빌바오가 오히려 이변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시에다드를 봤었을 때는. 하지만 경기력 부분에서는 결정력이 좋지 않은 빌바오. 그렇지만 수비에서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바스크 더비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의 승이 맞고요. 저는 바스크 더비라는 부분 때문에 무승부를 좀 받쳐서 갔습니다. 최근 소시에다드도 확실한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2승 3패로 최근 소시에다드가 좋진 않죠. 10번째 경기입니다. 19위 브레시아와 15위 우디네스의 경기인데요. 브레시아는 홈에서 1승 2무 8패, 우디네스는 원정에서 2승 1무 8패입니다. 브레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패 중이고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우디네스는 3연패 중이고 원정에서 2연패 중입니다. 7경기째 마찬가지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무승부에 정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무승부처럼 보이는 경기에서 승패로 좀 나눠지는 감이 좀 있습니다.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브레시아 쪽보다는 우디네스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두 팀이 좀 연패를 하고 있고 경기력 부분에서는 좀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우디네스가 조금 더 앞서지만 브레시아의 홈인
홈에서 좋지 않은 브레시아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디네세를 가져가는 게 맞지만, 저는 두 팀 다 연패를 하고 있어서 그런 연패적인 부분을 봤을 때 두 팀 다 연패를 끊기 위해서 안전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무승부로 갔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18위 제노아, 6위 칼리아리의 경기인데요. 제노아는 홈에서 3승 1무 6패, 칼리아리는 원정에서 3승 6무 2패입니다. 칼리아리가 생각보다 순위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노아는 이적을 해온 베라미 선수는 와포드에서도 뛰었었고, 제가 또 나폴리 팬이다시피 나폴리에서도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좀 노장의 선수지만 그래도 괜찮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좀 퇴장을 당했어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팔로스키가 이적을 해왔고요. 제노아는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칼리아리는 3경기째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선 2연무 중이고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칼리아리입니다.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봤어요. 보시다시피 제노아의 승을 좀 가져갔는데, 일단 무승부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두 팀 다 좀 연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무승부를 갔고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칼리아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패를 가져갔고, 승을 가져간 이유가, 만약에 제노아가 잔류왕의 모습이 K리그의 인천처럼 잔류왕에 어떻게든 잔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팀인데, 또 중위권에 있었던 리그 전적도 많지만 또 하위권에서 17위 또 16위 뭐 이런 적을 했었던 적이 많았던 제노아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또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노아는. 그래서 뭐 한 1, 2회차 때까지만 해도 제노아가 20위였는데 어느새 18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제노아가 잔류왕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무승부를 바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연무 중인 부분 때문에 무승부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노아가 오히려 홈에서 이변으로 이길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승패로 갔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11위 오사수나와 1위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오사수나는 홈에서 4승 5무 2패,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6승 4무 1패입니다. 레알은 일단 목요일날 컵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4연승 중이고 원정에서 2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알이 연승을 너무 좀 오래 하고 있기도 하고, 오사수나가 홈에서 전적이 4승 5무 2패로 굉장히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무승부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오사수나 승리보다는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레알이 목요일날 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었을 때는 무패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저는 동일하게 무패로 갔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7위 파르마와 3위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제가 초반픽과 다르게 유일하게 바꾼 경기입니다. 일단 파르마는 홈에서 6승 1무 4패, 라치오는 원정에서 6승 2무 2패로 전적을 봤을 때는 얼핏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치오는 일단 수요일날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1군으로 당연히 나왔고요. 베로나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경기를 봤는데 저는 라치오가 못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또 골대를 2번이나 맞췄는데, 저는 지금 라치오가 최근에 좋지 않은 부분이 코레아 선수가 계속 결장을 하고 있어요. 교체 명단에도 없는 거 보니까 부상인 것 같은데, 저는 코레아의 공백이 라치오에서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변을 봤고요. 라치오의 기록이 지금 리그 25경기 만에 홈에서 0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18년 10월, 지금 20년 2월인데, 뭐 중간에 리그가 뭐 쉬는 기간도 있긴 했지만 엄청나게 전에 있었던 그 홈에서 0득점 이후에 일어난 0득점은 코레아의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연승도 깨진 그런 라치오였고요.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카프라리 선수를 이제 삼프도리아에서 영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죠. 우리 홈에서 2연승 중이고요. 쿨루세스키 선수가 이제 만 19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선수인데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을 했지만 남은 잔여 시즌까지는 파르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무승부로 가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경기입니다.
왜냐면 파르마가 홈에서 라치오 상대로 과연 3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파르마가 좀 이변을 좀 또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의 경기들 중에서 제노아 경기와 이 경기가 좀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단통 승을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무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무패로 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저는 일단 파르마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라치오가 후반기만 되면은 DTD 모습이 좀 계속 나오는 팀이에요. 그래서 계속 후반기만 되면은 점차 뭐 체력이 떨어지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팀이 순위가 점점 내려오는 팀인데 이번 시즌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라치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저는 파르마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9위 셀타비고와 4위 세비야 경기인데요. 셀타비고는 홈에서 2승 5무 4패, 세비야는 원정에서 6승 2무 3패입니다. 셀타비고는 8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 지금 4연무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를 했어요. 홈에서 5연무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전적이 더 좋아요. 치차리토 선수가 LA 갤럭시로 이적을 했고요. 수소와 에네시리 선수는 좀 레가네스에서 4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좀 굉장히 좋게 봤어요. 좋게 봤던 선수인데 세비야로 왔기 때문에 세비야가 답답한 부분은 득점을 좀 기회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세비야인데 상대가 지키고 있으면 잘 뚫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선제골을 넣으면 좀 쉽게 경기를 가져가는 그런 팀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체로 들어온 수수와 에네시리가 들어온다면 물론 에네시리는 공격 톱이고 수수는 약간 윙포워드인데 수수가 물론 밀란 팬들은 좋아하진 않겠지만 수수 선수가 또 패턴 자체가 세리에에서는 이제 완전히 막혔지만 또 번뜩이는 또 패턴 하나가 또 한 방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지 않고 셀타비고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경기 구매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구매는 못하고 구매 예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좀 지우고 싶은 경기 일단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좀 따로 가져가는 픽에서 무승부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 제외하고 제가 이 14경기 중에서 좀 지우고 싶은 경기들을 좀 여러 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번째 경기를 좀 지우고 싶어요. 에스파뇰과 마요르카 경기.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무승부도 뜰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마요르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를 지울 것 같진 않고 지우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인데 그 순위가 있다면 제일 밑에 있는 순위입니다. 아무래도 에스파뇰의 데토마스 선수가 지속적으로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빌바오 경기는 제가 투표를 가긴 했지만 이 경기는 바스크 더비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빌바오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우고 싶고요. 11번째 경기 제노아 칼리아리 경기도 좀 지우고 싶네요. 무승부에 굉장히 가까운 경기인데 느낌상은 무승부가 뜨지 않을 것 같아서 승패로 나눈 경기인데 제가 또 승패를 나누면 무승부가 많이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우고 싶은 경기고요. 오사수나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오히려 오사수나가 이길 가능성도 좀 레알이 컵 경기도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홈에서 좋아서 또 역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우고 싶은 경기는 당연히 파르마와 라치오. 이 경기는 저는 무조건 지울 것 같아요. 파르마 라치오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 라치오를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 너무 좀 이변으로 보여서 라치오가 DTD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좀 지우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 최종 픽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복귀 영상 시간이 되면 복귀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